중국 사람 이야기. 저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중국인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다 본인이 연구한 중국인의 모습을 블로그에 연재하여 큰 호응을 얻은 후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우리가 대중국 사업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중국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첫 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관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중국인의 관계는 외인, 자기인으로 나뉘는데 자기인도 관시의 단계별로 관계의 친밀도가 다르다. 중국인이 말하는 친구란 그냥 아는 사람으로 의미 없는 관계를 말한다. 진짜 그 사람과의 인맥으로 연결되는 것은 관시를 맺는 것인데 단계별로 다음의 형태로 발전한다. 친국관시에서 형제관시에서 의형제관시로 발전한다. 절대 쉽게 관시가 형성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람을 만난 후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중국 사람 믿어도 될까? 중국 사람은 우선 인간은 서로 속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다고 한다. 그러므로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질책을 받는다고 하니 중국 사람과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중국인의 이런 배경을 알고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중국인이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 이렇게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므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중국어로 이런 것을 펑치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왜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돕지 않는지 그 이해가 되며 누군가를 도우려거든 반드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우라는 조언도 해준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추세가 있었는데 알리바바의 마윈은 자신의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에 500원가량을 내고 보험을 들게 하여 펑치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기발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사휴관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중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한사휴관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재미있다. 고대 중국에는 고양이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쥐를 잡았다. 그러다가 한나라 기원전 206년 물결표 쌓인 기원후 220년 시기 고양이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한 후부터 비로소 중국에서도 고양이가 쥐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개가 할 일이 없어졌는데 빈둥거리던 개가 옛날 버릇대로 쥐를 잡자 개 주인이 저 개는 쓸데없는 짓을 벌일 정도로 할 일이 없다며 개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개처럼 불필요한 일에 나서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할 일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 쉬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남의 불행과 사고에 절대적으로 무관심한 극도의 개인주의적 중국인은 남의 행운에도 역시 무관심하다.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2000년 전부터 자본주의 사상으로 살아온 국가다. 돈에 대한 중국인의 생각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화시결전에 따르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지혜로워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사상이 드러난다. 한비자는 기원전 250년에 이미 이런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 한비자에 따르면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것은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술에 현대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길, 관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이는 술의 제조업자가 인자하고 관 제조업자가 잔인해서가 아니라고 설파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돼야 수레를 많이 팔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관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기원전 250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인간이 돈을 위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를 담고 살아온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즉 가난은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의식이 갈려있는 것이다. 2000년 전 역사가 스마천의 화시결전에 따르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예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고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중국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국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돈이 있으면 귀신에게 맷돌을 돌릴게 할 수 있다와 돈은 신에게도 통한다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으로 옥황상제와 부처님, 하나님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사는 사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데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경우랑 조선족이 사는 경우랑 한족이 사는 경우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국에선 뇌물을 주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잠재규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대가라 생각하고 관행이 된 사회 문제이다. 사업을 진행할 때 상대 회사의 직원이 높은 금액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중국인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판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졸업 시즌에는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난전이 펼쳐지는 모습이 일상적이다. 심지어 종교계인 불교에서도 소림사의 주지인 스융신 스님이 소림사를 브랜드로 하여 상업적으로 돈을 벌며 큰 이익을 내고 있다. 공자의 자손들이 사는 산동성 곡부시의 공부에는 공자를 브랜드로 한 생수와 공부가주 사업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장사가 된다면 공자라도 판다는 중국인의 상수를 볼 수 있다. 논어 수리편에서 공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말채직을 들고 수레라도 끌겠지만 아니라면 내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한다. 여기서 말채직을 들고 수레를 끈다는 것은 천박한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공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중국인들은 자국 내 상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인인 따이꼬우를 이용한다. 따이꼬우는 해외에서 구매를 행해서 판매하는 상인을 말하는데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중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방식을 준비한다고 한다. 중국 사람은 하늘이 세상의 선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신이 현실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릴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또한 자신이 주변에서 생기는 불이한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만 없다면 자신의 불이한 행동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위 사람 모두가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자신도 주위 사람을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모습이 세상 현실이라고 여긴다. 작게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중국 사람의 이런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사고는 여러 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관포자교의 일화에서도 제환공이 자신을 죽이려 한 관중을 제상으로 등용한 일화와 이를 두고 공자가 한 이야기에서 중국인의 실용주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중국인이라 중국에선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국가는 정책을, 개인은 대책을. 국가에서 일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개인들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로 기막힌 대응을 하여 1인 이상의 자녀를 낳아 길렀다. 둘째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벌금을 물고 둘 다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첫째를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린 후 둘째가 태어난 후 쌍둥이로 신고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중국에는 양유음법, 외윤회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밝게 보이는 외부 중국 사회는 유교 사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는 실제 내부 중국 사회는 법가 사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기원전 한나라 시대부터 유교를 국가 통치 운영 사상으로 채택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법가 사상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맹자가 죽고 50년 후에 활동한 순자는 초나라에서 20년 동안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현장 경력을 쌓았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사상을 만든 이론가라면 순자는 유교 사상을 현장에 적용한 정치가다. 순자는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다는 성악설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타고난 성질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결국 도덕과 질서가 어지러워져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지도자는 법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정치에서 물러난 순자는 제나라 직하학궁에서 제주, 요즘 말로 교장로 재직하는데 이 시기 순자에게 배운 제자가 한비자와 이사야. 후에 한비자는 법가를 이론적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한비자의 법가 이론으로 진나라를 운영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이후 한무제 때 동중서가 한무제의 입맛에 맞게 만든 사상이 바로 법가 이론을 유학으로 살짝 포장한 신유학 사상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나라 동중서가 만든 사상을 신유학이라 부르면서 공자가 만든 원래의 유학과 구분한다. 한비자의 법가 이론에 정당성을 더하는 방법으로 유교가 이용된 것이다. 동중서의 신유학은 그 후 중국 전제사회의 전통사상이 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유교는 주자학을 말하는 것이고 중국에서 말하는 유학은 동중서의 신유학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공자의 유학과 동중서 신유학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너무나 다른 한국과 중국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려면 반드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해야 한다.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체면이란 실제 본질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체면을 미엔즈라고 하는데 신체와 얼굴 즉 외면이 보기가 좋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체면이란 자신의 외부적인 모습, 즉 외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가 중요하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다. 왜 중국인을 알아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저자가 사업 실패의 원인에서도 깨달은 바이지만 일본인 컨설턴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2003년 중국 관련 비즈니스 경영 컨설턴트인 일본인 타카하시 아키라는 중국을 움직이는 7가지 비즈니스 코드라는 책을 발표한다. 저자는 책에서 일본 사업가는 중국의 일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중국의 싼 원자재를 사들여 저임금으로 생산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큰 꿈을 안고 중국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겨우 수년 만에 맥없이 물러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중국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국 사람을 아는 것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제 중국은 경제력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기술력으로는 한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모두 전망하고 있다. 내 놈이라 무시하며 상대를 알지 못하고 중국과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 1등 경제대국이 될 중국과의 사업에서 성공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